9시 9분 사람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얼굴의 표정으로 보내고 자기 말소리로 보내고 몸 동작으로 메시지를 그 사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3월 28일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정신계백의 요체 태성과 유력. 정신은 본태양이 태성이고 물질은 태양이 태성입니다. 본태양은 우주정신 하나이고 본태양에서 나온 태양은 무수히 많습니다. 정신은 본심이요 본태양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기에 하늘도 있고 태양도 지구도 달도 별도 있고 산도 들도 강도 바다도 있고 도시와 농촌도 있고 동식물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없다면 우주 만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우주의 중앙에서 빛과 열기를 뿜는 것이 본심 본태양으로서 우주의 주인인 우주 정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 까닭은 몸이 차갑기 때문이고 마음이 괴로운 까닭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본태양인 정신이 몸의 자리를 잡지 못하여 빛과 열기로 마음과 몸을 비추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숨죽여 몸을 통하여 정신을 몸으로 불러들여 자리를 잡아 거듭난 다음 몸과 마음의 거동을 비추어 돌보고 살피어 몸이 늘 설설 끓고 두뇌가 늘 텅 비고 환해지게 되면 태양의 탄생 봄나라가 되어 80노인이 갓난아기의 몸처럼 되어 병고를 모르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써도 담이 없는 빛과 열기라고 하는 영성 본태양의 체성에 합하고 본태양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개발 자아 완성으로 도돌이별이 붓발기별로 진화 발전함이고 몸이라고 하는 70억 소 우주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입니다. 체성이란 스스로 빛나는 빛과 열기를 말하고 유력이란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신통력입니다. 현대의학은 200여 종에 달하는 감기 하나 못 고치고 암병은 불치병으로 치부합니다. 정신의 태양이 몸을 늘 비추며 살면 몸이 더워져 감기나 암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감기나 암은 다같이 몸이 냉해지는 데서 오는 냉병이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암병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개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한 정신의 광명을 개발하여 신통력인 빛과 열기로 병고를 치유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전 인류에게로 퍼질 것입니다. 물질개벽의 요체는 무형한 전기를 발견하여 쓰며 있었다면 정신개벽의 요체는 무형한 정신을 발견하여 쓰며 있는 것입니다. 전기는 외면적으로 물질을 비추어 밝히고 열기를 뿜어주는 물질의 원동력이고 정신은 내면적으로 비추어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차가운 몸의 열기를 뿜어주는 몸과 마음의 원동력입니다.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면 수족이 항상 따뜻하고 머리는 항상 텅 빈 가운데 은은한 광명 달빛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봄 공부를 합니다. 평상심이란 광활한 하늘에 정신의 태양이 떠 지구인 몸을 비추어 몸을 달구어 몸이 안락하고 달인 마음을 비추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은은한 달빛이 머리에서 빛나 마음이 아늑하고 안락한 상태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비추는 상태가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 깨지는 것은 정신의 태양이 몸과 마음을 예민하고 놓쳐 비추지 않을 때 몸이 차가워져 아프고 마음달의 빛을 잃고 어두워 어둠 속에 잡념이나 망상이라는 귀신이 바로하여 괴로워져 평상심을 잃게 됩니다. 평상심에서는 몸이나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미술작품을 감상하고픈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몸이 뻐근하여 운동으로 풀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마음이 블랙홀 상태가 되므로 허무해지고 외로워지고 답답함이 생겨 이것을 풀고 싶어서 노래를 듣거나 부름으로써 해소하려고 하고 색깔과 풍경이 그리워 미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풀려고 합니다. 평상심의 상태란 진선미가 어울러 있으므로 외부 현상에서 구할 까닭이 없어 굳이 운동이나 예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이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미술이고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심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든 예술작품일지라도 주잡하게 보이고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마저도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에서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모든 예술작품은 중생심에서 나온 문화현상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역사바로 세우기 역시 텅 빈 평상심에서 보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평상심에서는 지금 여기뿐이므로 과거나 미래 역시 환상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평상심에서는 과거나 미래를 논할 계제가 없습니다. 과거로 가면 현학시비 논란이라는 귀신성이 벌어지고 미래로 가면 허구적인 발상으로 사고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하는데도 사람들은 미래기획이니 정책이니 하는 말에 매료되어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음본이 육체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의 광명으로 빛과 열기를 뿜어줌으로써 몸과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심이란 정신이 분유가 될 때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아늑한 경지입니다.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의 거동을 늘 비추는 삶이야말로 소통이고 힐링이고 정의입니다.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밝아야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정신의 광명이 바라면 남에게 의존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남에게 덕을 보고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에게 임재한 정신의 광명으로 자기를 비추면서 살아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상심에서만이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만이 누리는 권능입니다. 사람은 이 맛을 보며 살기 위해 삶을 영위합니다. 평상심이란 늘 돌아보고 살피는 늘봄이고 늘 비추어보는 늘봄에서 나타나는 깨어 사는 데서 오는 한결같이 완전 무결한 경지입니다. 소통의 미학, 소통이란 지금 여기에 나의 상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닌 지금 여기 나의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매출을 극대화한답시고 머리를 짜내면 될 것 같지만 자기 회사의 마인드와 제품의 특징에 대하여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느니만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먹힐까 여부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사의 특징이나 제품의 특성에 대하여 사실이 뭔지를 파악하여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여야 암암리의 진실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연연하여 생각을 짜내면 진실과 멀어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생각처럼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을 바라는 일이지만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어필이 되고 안 되고 성공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를 명료하게 파악한 진실을 표현하면 스스로 만족이 있고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미학입니다.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자기 자신의 진실에 입각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소통은 실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실력이 있어야 남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자신의 특징, 특성인 진면목을 알아야 남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한 자기 표현이 가능할 때 소통이 이루어져 자연 끌리게 되어 호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 성공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본 128 최종적인 세 가지 점검사항. 중심이 하단전에 머물러 정신의 광명이 몸을 비추며 눈을 깜빡이거나 목이나 허리를 돌리거나 팔이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며 걸어 다닐 때 움직이는 즉시 알아차려지고 항시 발바닥이 열기로 꿈틀대고 손발을 위시한 온몸이 훈훈하고 부드럽고 시원하여 몸이 없는 듯 경쾌하고 상쾌하고 가슴은 정감으로 충만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머리는 광활하게 텅 빈 가운데 은은한 달빛으로 충만하여 맑고 밝으며 눈을 떠도 감은 듯 안정되어 자주 깜빡이고 팔랑거리는 현상이 멈춘 가운데 긴장하지 않은 순한 눈이 되어 하늘의 대보름달이 박힌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의 광명이 비추며 몸 땅이 훈훈해지고 마음 달이 떠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깨어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사는 삶의 최종적인 세 가지 점검사항은 몸이 훈훈한가 마음이 밝은가 눈이 순한가입니다. 정신의 광명은 봄인지라 몸을 늘 보면 몸이 훈훈해지고 마음을 늘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눈은 봄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니 눈이 떠져 두두물밀 형형색색이 완연하여 대명천지입니다. 햇님 달님이 눈으로 응집되어 밝을 명이 되었습니다. 눈이 나이고 봄이 나이고 광명이 나이고 광명이 빛과 열기입니다.
정신의 광명이 우주정신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본연의 나입니다. 보름달은 억지로 웃지 않아도 웃는 것과 같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은은하게 비추는 것만으로도 주위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입을 열어 위로하고 달래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를 받아 좋게 보이려는 표정 하나 꾸미지 않고 소통하는 능력을 바랍니다. 눈동자가 안정되어 고정된 가운데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여 순하고 고운 눈동자가 되면 생각을 내어 선명한 표정과 언어와 미소를 구사하지 않아도 그 어떤 위로 말보다 눈으로 말하는 말없는 말이 제일입니다. 미소를 짓지 않고 바라는 진정한 미소입니다. 이것이 천진면목입니다. 햇님에 해당하는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늘 비추며 살아 정신의 해가 뜨고 마음의 달이 떠야 빛을 감각하는 기관인 눈이 쏘는 햇빛과 수줍은 달빛이 하나가 되어 순하고 고운 눈동자로 변하여 천진면목이 됩니다. 이 눈동자로 천지만물을 보아 밝히고 이 눈동자로 사람을 보아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 눈동자야말로 어디림이요 사람이요 사랑이요 자비의 발로입니다. 이 눈동자야말로 본질과 현상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봄이요 창이요 가교입니다. 이 눈동자 하나 얻기 위해 사람이 삶을 영위합니다. 봄 130 햇빛 달빛 눈빛 정신의 광명인 봄태양으로 몸을 비추면 몸 땅이 따뜻하여 사람이 살만하고 정신의 광명으로 마음을 비추면 마음달이 되고 달빛이 되어 눈에서 햇빛 달빛이 하나로 어우러져 눈빛이 됩니다. 햇빛은 이글거리고 쏘아붙여 눈이 부시고 달빛은 고요하고 은은하고 잦아들어 눈부시지 않습니다. 햇빛을 양성이라면 달빛은 음성이고 눈빛은 음양합일성입니다. 그러므로 눈빛은 빛나되 쏘아보지 않고 눈빛은 은은하되 흐리멍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적 성성해야 합니다. 달빛처럼 고요하되 햇빛처럼 뚜렷해야 합니다. 항상 눈빛을 대중잡아 정신의 광명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귀로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소리가 존재하는 무한 공간을 깨닫는 한편 눈으로는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벌어진 모양과 색깔을 확인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달빛 하나로 잦아든 하나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안목과 눈빛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눈빛을 갖추었을 때 음양아빌의 본심 본태양인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사용하는 깨달은 사람으로 이목이 청명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30일 정신의 빛과 열기 끌어다 쓰는 법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선이 있어야 하고 그 전선과 연결시키는 잭을 꽂아야 합니다. 전기를 만든 본태양 전기 중의 전기 원전기인 정신의 광명은 전기처럼 발전을 할 필요도 없이 무한한 허공의 무진장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므로 직방으로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의 케이블에 해당하는 것이 숨죽여 봄으로 정신의 광명인 원전기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도리이고 그렇게 하면 정신의 광명으로 몸의 동정을 비추어 늘 보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감각을 하면
몸이 열기를 받아 수족이 따뜻해지고 정신의 광명으로 마음머리를 넓히치면 마음딸이 또 고요하고 은은한 빛으로 충만하여 본태양의 빛과 열기를 몸과 마음에 스밉니다. 영성인 본태양이나 물성인 전기나 사용하는 법이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전기는 유한하여 쓰면 닳지만 원전기는 무한하여 아무리 써도 닳지 않습니다. 원전기에 해당하는 정신의 광명을 쓰려면 숨죽여봄이라는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으로 잭을 꽂아 열기와 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하여 몸땅이 훈훈해지고 마음딸이 뜨면 햇님 달림이 내면의 하늘에 떠 햇빛 달빛이 어우러져 눈동자에 응집되면 순하고 고운 눈동자가 됩니다. 눈은 봄이요 봄이 나인지라 순하고 고운 눈동자에서는 안과 밖, 나와 남, 주관과 객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간격이 없어 온통한 나인 대동세계입니다. 순하고 고운 눈이 되면 몸땅이 따뜻하고 마음딸이 밝음으로 몸병 마음병이 예방되고 치유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21세기 감성의 시대를 맞아 무진장은 빛과 열기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여 전기가 가져온 선천의 물질개벽시대 다음으로 정신의 광명이 가져올 후천의 정신개벽시대를 열 차례입니다. 물질의 빛과 열기를 활용하는 시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신의 빛과 열기를 활용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돈 132만족 만족이란 한자어에는 만족이라는 근본적인 뜻이 뜻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찰만 발족자인데 무엇이 발에 차 있는 것일까요? 내면의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인 호연지기가 몸의 말단 부여인 발에까지 통하여 이글거리면 몸 전체가 열기로 달구어져 훈훈하여 아프지 않고 이쯤 되면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은은하게 밝아 마음에 괴로움이 없으니 이러할 때 만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이란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만족입니다. 전등에 스위치를 켜면 빛은 즉시에 들어오고 전열기에 스위치를 켜면 열기가 들어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듯이 영성의 빛과 열기를 우리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고 통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발에 열기가 통하여 가득 차면 몸이 달구어진 것이고 마음에 빛이 들어와 머리가 환하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되니 만족입니다. 호연지기를 받아들여 몸과 마음에 통하게 하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봄으로 통할 때에는 몸동작 돌아봄으로 늘 몸에 생활을 하면 빛이 먼저 들어와 머리가 맑고 밝아진 다음 수행이 끊어지지 않고 한동안 지속이 되어야 열기가 몸에 들어와 발까지 통하고 감돌아야 호연지기인 영성의 빛과 열기를 몸과 마음에 받아들여 열기가 발에 항상 감돌아 이글거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 대만족입니다. 봄 133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우주라는 한자를 보면 지구, 집주로 집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인 내면의 우주 하나와 눈에 보이는 물성인 외면의 우주 하나 이렇게 둘이 묘하게 하나로 존재하니 하나라는 것도 속이 비어 제로입니다. 제로란 없음이 있음이고 있음이 없음입니다. 비어있음이란 낯이 없어 무한소하고 테두리가 없어 무한대하여 우주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주에 대소유무의 이치가 갈마있으므로 이 이치에 따라 일정 공간의 중앙에 태양이 존재하여 빛과 열기를 뿜어
새끼별들인 떠돌이 별들을 잡아돌리며 운행하는 하나의 세계가 건설되고 중중무진으로 무량세계가 건설되고 운행되어 눈에 보이는 외면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 정신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 둘로 소우주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공간성인 남자와 시간성인 정자 둘이 결합하여 잉태되어 태아가 생겨나고 출산이 되어 작은 것이 커지면서 자라나고 늙어 제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내면의 우주를 깨달아 무한 허공 가운데 가득 찬 내면의 영성의 빛, 호연지기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만족하며 살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이른바 도통입니다. 저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장복렬님의 질문. 유종렬 선생님께서 봄나라를 일으키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강의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하신 강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봄이지요. 이렇듯 한눈동자로 흔들림 없이 늘 봄나라만 바라보면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희귀하다 싶습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하실까? 그 원동력이 뭘까? 바라시는 게 뭘까? 유종렬님의 답변. 장복렬님은 왜 수십 년 동안 치과 의사를 합니까? 장복렬님의 전공은 치과이고 내 전공은 초학입니다. 장복렬님은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방편이자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생계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고 그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삶은 무엇이고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나로 하여금 탐구하고 모색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나이 40에 80이 되어 30여 년 가까이 지냈고 봄나라를 만든 것이 10년이 지났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공이나 취미생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취미생활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공부는 일체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고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므로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을 넘어 하지 않을 수 없어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원동력이란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차원에서는 오직 할 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의구심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잘 물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도 개념정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렬님의 책 목록. 제1권 늘 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장려하고 운행하는가. 제5권 봄나의 증득. 제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제7권 사람의 완성. 제8권 삶의 완성. 제9권 사랑의 완성. 제10권 정신의 개벽. 제11권 깨달음의 완성. 제12권 감각개발. 제13권 마음이 몸을 열범. 제14권 숨죽여 봄까지 14권의 책입니다. 제25 정신개벽의 요체에서부터
133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까지를 모두 낭독했습니다.